네,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증시 지금 사실 뭐 종목 장세는 펼쳐지고 있어서 수익률은 네.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지수 자체가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지금 8거래일 연속 올라요. 네, 네. 예전 같으면 중국과 동조화, 뭐 위안화 환율도 원화와 동조화 이런 네. 얘기가 나올 텐데 요즘에는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근데 차별화가 한 10년은 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 중국이 2014년에 후광통이란 걸 할 때 상해가 2천에서 5천 갔는데 네. 한국은 그냥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2007년 고점이 6,100인데 네. 지금 뭐 3,300 하니까 뭐 장기적인 퍼포먼스도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중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일단 뭐 쌌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많은 나라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데 한국만 해도 조금 부진한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고점보다 50% 이상 낮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그렇죠. 예, 뭐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언제 내놓을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그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금융주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은 중국의 이 그 성장주 시장의 그 성과가 괜찮았는데요.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중국이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네. 뭐 중국의 기업들이 뭐 기술이 더 뛰어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기술의 그 발명이라기보다 결국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뭔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타다 같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기보다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인데 중국은 뭐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가 하자 그럼 하는 거니까 네.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성장주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로 투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깊이 있는 또 시사점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가면서 뭐 동조화 이야기도 앞서서 해드렸는데 오히려 외국인의 자금이 중국으로 쏠리면서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이제 중국 시장이 뭐 여러 가지 MSCI 지수라든가 이런 벤치마켓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네. 조금 중국 쪽으로 몫이 이제 많이 가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별로 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에 30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중국은 최근 몇 달이나 계속 기본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완전히 오픈된 시장 아니거든요. 네. 살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씩 푸는 건데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을 담고 싶어도 기본적인 물리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계속 사는 대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게 92년이거든요. 네. 근데 92년부터 크게 보면 2004년까지 계속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닫아놓고 한국 사람들끼리 거래하던 시장에서 오픈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라고 하니 예. 뭐 외국인 지분율이 20%뭐 이러다 뭐 완전히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시장은 주식 자체가 약간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사는 시장이고 예. 한국은 좀 그것과 무관하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뭐 한국 팔고 중국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자금이 중국 쪽으로 좀 가는 과정에서 벤치마크의 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한국 샀던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은 뭐 다분히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왜 외국인이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팔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뭐 고평가가 된 건가요? 매력이 없는 근데 이게 건가요? 대만도 팔고 있고요. 예. 이게 글로벌한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3월 이후로 그 1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로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그 개인 투자가 자금이 50조 원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주식형 펀드에서는 10조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냥 혼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사회가 주식에 대한 선호를 투자자들이 높아지면 내가 직접 할 사람 계좌 터서 하고 또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는 또 맡기는 건데 맞아요. 지금은 글로벌하게 보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뭐 로빈후드라고 하나요? 맞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뭐 이제 펀드의 형태로 뮤추얼 펀드나 이런 형태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간접 투자 자금에서의 이탈이 외국인 매도로 귀결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현상이다라는 그런 것 말씀이시네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사실 우리 증시가 뭐 3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가 쉬어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반기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줄까요? 어떨까요? 하반기는? 뭐 지금과 같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 이런 우리 한경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듣는 소스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던 유동성의 유입이 이게 뭐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개월 동안 50조 원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 직접 투자를 할 때나 뭐 과거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나 주식형 펀드를 열심히 할 때 한 달에 한 5조 원 정도 들어오면 야,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미쳤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뭐 5달 동안 10조 원이 들어왔으니 이게 뭐 지속 가능한 규모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네. 이제 들어온 돈이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 그럼 제 생각에는 자기 강화적으로 돈이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의 유동성의 흐름이 조금 후행하는 예, 네. 뭐 지금까지는 뭐 어쨌든 3, 많이 4월에 어려울 때 왔으니까. 주식을 네. 사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겼고요. 개인 투자에 돈을 저는 평균적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돈이 더 들어오는 자기 강화 과정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규모가 네. 우리가 지난 서너 달 본 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규모로 들어오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 전망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예. 지금 주가 지수가 2200 못 미치는데 9년 전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시장은 평균은 2200인데 2100, 2150 이 정도인데 그 정도 체감 심리를 가진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언택트나 예. 바이오는 2200이 아니라 뭐 4000, 5000 가 있고 맞아요. 전통적인 시클리컬 주식들은 뭐 1500, 1400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세상이 뭐 언택트나 뭐 이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이런 어떤 세상이 닥치기 전에 전통적인 공장 굴뚝 비즈니스를 가장 잘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을 그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힘도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제 생각에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게임이지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시장이 장기 박스권이었는데 네. 이게 뭐 바뀔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장주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두더라도 반대편에서 안 되는 힘도 가장 강한 게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코스피 자체가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이러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지금 있잖아요. 네. 어떤 변수들 주목을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어떻게 성장주들은 저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예.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개별 산업이나 기업도 뭔가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몇 기업이나 산업이 뭐 실제로 뭐 언택트 관련주를 좀 이익이 많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상당수 바이오주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는 없지만 그냥 뭐 컨셉으로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업종이 있으면 네. 그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가는 게 더 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은 바뀌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든가 예. 되면 성장주가 되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변화의 가능성은 이제 국회에서 뭐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게 이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뭐 굉장히 뜨거운 뭐 이슈죠. 예. 이게 뭐 투기 자본에 흔들린다 아니면은 이제 장기적인 그 기업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이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게 이사회의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의 대표도 이사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돈은 많이 버는데 네. 배당도 안 해, 투자도 안 해.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주 행동주의나 이런 컨셉으로 저평가 대정보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는 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굉장히 뭐 논란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성장주의 약간의 이제 그 국회에서의 입법 일정을 보시면서 조금 그런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부각될 가능성들, 뭐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글로벌 이슈 코로나19 지금 계속해서 확산을 네. 하고 있는데 더욱더 뭐 크게 뭐 2차 팬데믹 네. 나타날지 뭐 지금도 팬데믹인 것 같은데요. 참, 이러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우리가 예.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죠. 우리가 인간이 잘 모르는데, 예.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금주에 20만 명 넘어서면서 네. 확진자 수 자체는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팬데믹이 지속이 되는데 사망자 수가 그 가장 많이 나올 때가 글로벌하게 4월 달에 9천 명대였는데 지금 한 4천 명, 5천 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 수는 많이 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스포츠장 가는데 막 가잖아요. 예. 이제 가려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게 뭐 그냥 굶어 죽으나 그냥 코로나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문을 여는 거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락다운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제 생각에는 지금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사망자 수가 4월에 나타났던 뭐 9천 명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조금 시장이 이걸 악재로 해석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긴 괜찮을 하지만은 거다? 예, 그냥 뭐 그 투자자들이 그냥 안고 가는 예. 그런 이슈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는 맞아요. 건데.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 가는 성장주에 대한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살아야 되지만 예. 조금 안 하고 기회를 보는 것도 제 아. 생각에는 뭐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아주 성장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배당이라도 주는 종목들 이런 양극단의 종목들 속에서 선택을 하셔야지 조금 어정쩡한 종목들 그냥 낙폭 과대주만 보시면은 하반기에도 썩 좋아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들 급등하는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른 상승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즌부터 보도록 할까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는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8%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3인방도 동반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현재는 조금 탄력 둔화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언택트 대장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시총 3위까지 등극했는데요. 카카오도 36만 원 선 돌파한 가운데 네이버 오늘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결제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지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3% 상승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락세 이어졌는데요. 현재 5% 하락하고 있고요. 이 메디톡스 품목 허가 취소 유지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과 함께 휴젤은 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또 에어필터 소재 업체죠. 프론텍과 합병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0% 상승해주고 있고요. 콜마 B&H는 애터미의 중국 영업 시작 소식과 함께 3분기 중국향 매출 기대 소식과 반영되면서 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접종 확대 기대감에 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항상 3분기 국내 독감